진행할게요. 그래서 지금 네, 요 감사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이게 종이꽃 지금 은쑥으로 할게요. 은쑥 아르테미시아라고 하는 식물이고 북반구 온대기후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쑥 있잖아요. 얘가 이름이 은쑥인 이유가 있죠. 쑥과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징글징글해하는 잡초 쑥하고 같은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되게 비슷하고요. 아르테미시아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 북반구 온대 쑥과 같은 과에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부터는 식물을 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식물을 내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을까? 디자인적으로. 이 용도로 조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우리가 꽃 때문에 그 식물을 선정할 때도 있지만 어떤 거는 잎 때문에 선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은숙은 100% 꽃보다는 이 은색 잎 때문에 선택을 하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잎이 은색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이 은색의 초록색이 아닌 은색빛을 이걸 많이 넣어주게 되면 화단이 훨씬 더 부드럽고 그리고 조금 더 색상이 파스텔 톤으로 온화해 보이는 화단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트로피칼 쪽으로 가면은 강렬한 색채가 막 부딪히면서 되게 화들짝거리는 그 정열적인 색감을 나타내게 되는데 선생님 이쪽에 앉으세요. 그런데 반해서 이렇게 은빛이나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면은 훨씬 더 온화하고 그 파스텔 톤의 그런 부드러운 꽃 화단이 연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좋겠다. 여기 다 분포돼 있으니까 뒤에 선생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이 사진을 마지막 사진 요거 때문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 보시면 지금부터는 제가 식물 디자인의 발견이란 책도 썼잖아요. 그 책에서 중점적으로 늘상 얘기하고 있는 게 식물 하나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얘랑 어떤 애가 같이 어우러졌을 때 어떤 풍경일까가 한 네 번째, 4번 그림 같은 경우를 머릿속에 조금 넣어주시면 좋아요. 이 식물에 요런 식물이 붙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자갈정원이나 암석정원 같은 데 활용하면 은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기 좋고 그러니까 돌틈 사이에 끼워 넣는 거예요. 돌틈 사이에 끼워 넣거나 자갈을 베이스로 한 그런 곳에 집어넣으면 엄청 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숙의 경우에는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좋고요. 우리가 품종을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시는 분도 무슨 품종을 팔고 계시는지 모르고 사는 우리도 무슨 품종을 사는지 모르고 지금 현재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지금 이게 보세요. 여기 옆에 있는 요 종하고 이 종이 첫 번째 은숙하고 두 번째 은숙이 분명히 다른 게 보이시죠?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건 나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건 뭐 드와프트 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요 앞에도 지금 가든 마켓 때문에 준비해 놓고 사가실 수 있게 준비해 놓은 은숙도 사실 품종명이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시는 분 혹은 재배하신 분이 정확하게 이름을 주셔야 되는데 이름을 안 주시니까 저희가 그냥 유추해서 찾아볼 뿐 달리 지금으로서 방법이 좀 없는데 점점 이제는 이런 이름 품종명까지도 제대로 좀 불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 네 번째 그림에서 은숙 말고 나 이 식물 안다라고 하는 식물 한번 골라보실래요? 뭐가 보이시나요? 맞아요. 이 페랭이 보이시죠? 우리 페랭이 중에 저희 그림을 지난 거 있었어요. 요 피부 괜찮고요. 뭘로 보라색 정도 아주가 아니고 에피디오 아니고 에피디오 치고 뭔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잉글리시 라벤더로 보이거든요. 요 앞에도 잉글리시 라벤더 제가 여기 품종에 보면은 프렌치 라벤더가 있고 잉글리시 라벤더가 있어요. 뒤에 라벤듈라까지는 속이 똑같은데
그 뒤에 붙는 종명이 조금 다른데 프렌치 라벤더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토끼 귀처럼 뭐가 이렇게 한 장 더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생긴 게 프렌치 라벤더. 잉글리시 라벤더는 저런 식으로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하는 그 약간 지방울처럼 이렇게 맺혀지는 게 잉글리시 라벤더예요. 근데 우리가 엑기스를 짜내고 기름을 짜내고 에센스 오일을 만들고 그리고 막 그 씨앗 만들었다 베개 속에다 넣고 막 목욕할 때 뿌리고 이러는 거는 다 잉글리시 라벤더예요. 프렌치 라벤더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아요. 단지 예뻐요. 그래서 사람들이 프랑스와 영국을 보는 것 같다고들 많이 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라벤더랑 요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 은숙 옆에 라벤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요거는 뭘까요? 요거 뒤에 제 화살표 보이나요? 요거는 은사초. 요런 애가 물려 있으면 엄청 이렇게 온화한 빛깔의 파스텔 구성이 가능해지시죠. 그래서 이거를 뭐 실버 스킴이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블루 앤 실버 스킴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주시는 거. 그래서 식물은 항상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어떤 애를 붙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화단을 연출할 수 있는지 이거를 저희가 플란팅 스킴이라고 해요. 플란팅 스킴이라는 얘기 자체가 어떤 식물을 어떻게 조합해서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 것인가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르메리아 마르티마라고 부르시면 돼요. 마리티마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마린이라는 표현 하죠. 마린보이 할 때 마린이 바다 해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안가 지형에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죠. 바다가 있는데 절벽 같은 데 있는데 절벽의 틈 사이에서 피어나는 식물들이 뭐 해당하도 그거에 해당하고요. 요런 식물들이 그래서 바닷가 짠물이 있는 그런 성분에도 어느 정도 견뎌주는 힘이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속초는 바다가 되게 옆에 있잖아요. 보이든 안 보이든 그래서 아마 속초에 살고 있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텐데 해무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안개인데 산에 있는 안개랑은 많이 달라요. 바다에서 안개가 피어 올라서 그 안개가 산 쪽으로 이렇게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해무가 사실은 바닷물에서 올라온 수증기이기 때문에 짠 성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어디 벽이나 이런 데 척척 들러붙으면 약간 삭힌다 그래야 되나요? 쇠도 약간 녹슬게 만든다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일으켜서 상당히 속초에 있는 지붕들이나 이런 것들이 손상이 조금 많이 빨리 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목재도 손상이 조금 심한 편이고요. 그게 이제 바다의 짠 성분 때문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식물들도 웬만하면 속초나 이런 데서는 이런 해양성에 조금 더 잘 적응되는 식물을 심으면 더 잘 자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잎사귀는 너도 부추라는 거는 부추는 아닌데 너가 보추처럼 생겨서 너도 부추라고 해줄게 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추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추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이거는 우리끼리 부르는 이름이고 아르메리아라고 그냥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북반구 온대성 기후에 아주 골고루 좀 분포되어 있는 편이고요. 키가 작아요. 그 요번에 나간 식물들이요. 은쑥 나갔죠. 그리고 그 아르메니아 나갔고 아르메리아 나갔고 또 뭐 나갔죠? 루피누스 나갔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 나갔어요? 종이꽃 나갔죠. 키가 암배가 아주 좋게 나갔어요. 사실은 루피누스는 크고요. 중간 정도 되는 게 은쑥이고요. 그 다음에 종이꽃이고요. 그 다음에 노도부추는 솟구쳐 올라오는데 조금 키가 작게 올라오는. 그래서 사실은 너드부츠 아르메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라운드 카바라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땅을 지표로 덮어준다. 그래서 저희가 식물을 심을 때요. 무조건 키가 크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키가 작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식물 고르실 때 그렇게 고르실 때가 많잖아요. 나는 키 큰 애가 왠지 값어치가 더 많이 나갈 것 같고 비쌀 것 같고 이러고 키가 작은 애는 왠지 심어도 표시가 안 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어서 키 작은 애를 잘 안 고르실 때가 있는데
이렇게 고르시면 정원의 하단에 좀 문제가 생겨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빈 틈이 생기면서 그 틈으로 잡초가 들어올 그 공간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라운드 카바가 우리한테 엄청 중요한 식물 중에 하나인데 비록 키는 작고 그리고 눈에는 좀 덜 띈다 할지라도 얘가 그라운드를 커버시켜주기 때문에 잡초가 못 들어오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폴로당 빼버리면 키 큰 애만 있고 이러면 하부에서 온갖 종류의 잡초가 다 번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서 지난번 3월에 나갔던 아주가도 그라운드 커버에 아주 좋은 식물이고요.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라운드 커버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식물 중에 하나가 페랭이도 그라운드 커버에 가능하고요. 그래서 페랭이, 예를 들면 아르메리아, 그리고 아주가 이런 식물들은 그라운드 커버다. 요거는 필히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심어놓는 게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고, 요것도 보세요. 자갈정원이나 암석정원에 매우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지표면을 키는 작더라도 아주 잘 어울리게 아까 은숙이랑 얘랑 이렇게는 좀 같은 테마로 구성하시기에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루피누스가 이렇게 약간 종에 따라서 키가 엄청나게 큰 애도 있고 좀 작은 애도 있고 그런 편차는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보내드린 루피누스는 키가 큰 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키가 작은 종이어서 걔를 밖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키가 엄청 커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정원 식물들을 키를 키우는 것보다 키를 줄이는 데 돈을 더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키를 키워버리면 꺾이는 증상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단점이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요즘에는 드워프트, 난쟁이 종이라고 하는데 튤립의 경우도 키가 큰 종보다는 작은 종이 신품 종이에요. 그래서 좀 더 비싼 값을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물론 키 높이의 차이는 분명히 필요한 높이가 있기 때문에 큰 품종이 필요하다면 큰 품종을 결정하셔야 되고 작은 품종이 필요하다면 작은 품종을 써야 되는데 작은 품종을, 키가 작은 품종을 썼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꺾이지 않는다예요. 잘 꺾이지 않는다. 그런 지지대를 굳이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게 그게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키가 큰 식물들은 무조건 지지대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엄청 꺾이고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끝으로 갈수록 아직은 열리지 않은 애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여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뒤늦게 열려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고 사그라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조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식물을 꽃을 보는 식물들은 절대 지나치게 영양가를 주지 않아요. 영양가를 절대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웃자라서 안 되는데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뭐냐면 자기 본체의 몸 사이즈에 비해서 과도하게 큰 꽃을 키우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영양분이 사실은 살짝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양소 부족일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고요. 만약에 햇볕이 좋고 이런다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충분히 들어가겠지만 그 조건이 살짝 뭐가 안 좋아졌을 때는 영양분을 투여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류피누스 한 200여 종에 이를 정도로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키가 작은 애부터 키가 큰 애까지 그리고 색상 좀 한번 보세요. 없는 색상이 없다 할 정도로 색상이 저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내드리는 것들은 혼합종일 때도 많고 뭐 이렇기는 한데 색상별로도 저렇게 큰 거고요. 아까 콩과 식물이라고 했는데 콩과 식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땅으로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거를 흡착할 수 있는 흡착 질소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질소가 N이잖아요. 그런데 화학 공부를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50가지인가 51가지의 원소들은 원소로서 존재를 할 뿐이지 그 원소가 뭔가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질소가 N이죠. N 상태로는 이 지구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질산화 염으로 존재하거나 황산화 염으로 존재하거나 어떤 분자 구조로 존재를 하지 그 원자 구조로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공기 중에 우리가 마시고 있는 그 뭐 아황산 질소라든가 뭐 어떤 질소든 질소가 있어요. 그 질소가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기체거든요. 기체로 돼 있는 애를 이 콩가식물이 빨아들여서 땅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액체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 얘가 특화된 능력이 좀 있거든요. 그 능력이 콩가식물이 대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황무지를 개척하거나 혹은 초토화된 어떤 그 산업 현장을 다시 식물을 심을 수 있는 현장으로 바꿀 때 콩가 식물을 한번 심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든 다음에 그대로 갈아엎어서 그 식물이 그 속 안에서 그냥 거름이 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부터 농사를 짓는 그런 기법들을 아주 옛날부터 고대부터 사용해 왔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싶은데 대부분은 다 콩가식물들이어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콩가식물들의 의외시겠지만 대표적인 게 클로바도 콩가식물의 대표적인 식물이고요. 루피누스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식물이기도 해서 루피누스 옆에 딴 식물을 심으면 굉장히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지만 먹는 건 아니고 이게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뿌리 근처에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식물한테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루피누스랑 다른 식물들을 옆에 기를 때도 많고요. 완두콩, 우리가 알고 있는 완두콩, 강낭콩, 뭐 이런 서리태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소를 가지고 다니는 땅에다가 흩뿌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이용하면 다른 식물들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은 로단테라고 그냥 부르시면 되는데 이게 망글리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제임스 망글리스라는 이 이름이 보이죠. 이 이름이 호주로 탐험선을 타고 갔던 사람의 캡틴의 이름이에요. 배 항해했던 캡틴 선장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호주 이 지역에서 나는 이 로단테 식물을 최초로 잉글랜드로 가져가면서 잉글랜드에서 이제 영국에서 이 꽃을 재배하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진 식물이고요. 페이퍼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실제로 꽃 만져보니까 진짜 종이로 만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딱딱하고 부스럭거리고. 심지어 잘라서 책상 위에 놔도 그대로 해요. 그럴 정도. 근데 이게 호주 쪽 식물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호주메아도 딱 그렇습니다. 이게 피고 난 다음에 잘라서 책상 위에 놓으면 그대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호주 쪽 식물들의 좀 특징이 꽃 자체가 마치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을 유지해 준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그 데이지라고 부르는 식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데이지라고 부르는 식물들은 어느 한 식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안에 디스크가 있어요. 동그란 서클이 있고 이 서클을 중심으로 잎이 막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붙어 있는 이 과의 모든 식물들을 데이지 타입의 식물이다라고 데이지가 데이예요. 태양, 태양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을 닮은 이 꽃 타입을 다 데이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데이지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버라스팅 데이지라고 흔히 부르고 있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이고요. 로즈를 좀 닮았다고도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로즈라기보다는 선플라워 쪽이 더 오히려 닮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름이 헬리프터룸이라는 애랑 로단테 망글리시아이라고 하는 이 두 이름이 있어요. 이게 이 학명이 두 개가 존재하거나 심지어는 세 개, 네 개가 있을 때도 있어요. 이거는 대혼돈이기는 한데요. 이 혼돈은 왜 일어나냐면
과학자들마다 분리하는 방법이 다르면 학명을 달리 부여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유전적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과학설은 어느 한 개의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과학자는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은 아인슈타인 나름의 답을 갖고 있는 거고 아인슈타인에 반대하는 이론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아인슈타인만 옳고 이걸 반대하시는 분은 그러냐? 아니거든요. 이 두 론이 팽팽하게 존재하고 우리는 그냥 이 두 론을 듣고 아, 요걸 것 같다, 요것도 같다 이런 거야 되는데 이 한 면도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과학자는 로단테라고 분류하지 않아요. 이거는 요 계열이다. 헬리코터룸이라는 계열이다라고 보지만 다른 웬만한 과학자들은 로단테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로단테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어요. 이쪽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 학명을 좀 부여하고 있으니까 학명이 여러 개 나타났을 때 이거야 저거야 막 너무 혼란스러워 하시지 말고요. 과학자들이 아직 정확하게 얘가 뭐다라고 규명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속이 편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로단테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호주 쪽 식물이어서 어, 호주 인근에서만 많이 자라고 있는데 자생지는 그러하나 지금 현재로서는 전 세계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 원래는 핑크, 선레이라고 하는 이 별명으로 많이 불렸어요. 그러니까 흰색보다는 핑크 계열이 훨씬 더 많았던 거거든요. 초창기에는. 근데 저희가 드린 거는 흰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배종이죠. 흰색 재배종으로 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피누스는 아까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는 지중해 연안에서 자생지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정확하게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이 자생지인데 지중해 쪽에 들어가서 굉장히 정착을 잘했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는 귀화식물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그 나라에 정착해버렸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식물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으나 원래 자생지는 아메리카 대륙이 자생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루피누스가 약간 오해의 여지가 좀 있었대요. 이게 루핀이라는 혹시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 중에 그 늑대 인간으로 되는 교수님 이름이 뭐예요? 루피누스죠. 이게 늑대라는 뜻이에요. 이게 라틴어의 늑대라는 뜻인데 이게 약간 오해가 있어서 생긴 이름인데 이 식물이 있는데 늑대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늑대를 쫓아주는 식물이다라고 오해는 됐었는데 아직 그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어, 연관성이 저는 이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오픈 마인드는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지 않았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지금은 아닐 수 있으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계셔야 돼서 혹시 모르죠. 정말 늑대와 무슨 연구 환경적 역량이 있어서 실제로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종이꽃, 루피누스, 그 다음에 너도부츠, 그 다음에 은스 이렇게 드렸어요. 이렇게 드린 거를 제가 매달마다 드리는 거는요. 이렇게 네 종류를 조합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네 종류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키 높낮이도 계산이 돼 있고 해서 아 이렇게 심으면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표본 모델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게 만약에 정원이 있으시다면 어느 한쪽에 조그마한 화단이라도 요 배열로 한번 심어봐 보시고 또 3월 달에 드린 거는 3월 달 배열로 또 한번 심어봐 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양해기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인데 저희가 매달 드려야 되는 식물을 사실은 초반에 저희가 구성을 했지만 식물 시장이 여의치 않아서 식물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뀌는 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바뀐다 할지라도 그 선성하에서 조율이 되고는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바뀐다 할지라도 공부하거나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그 5분의 선생님들한테는 저희가 5월달 식물을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5월달 식물이 뭐였죠? 혹시 아시는 분? 베로니카, 아스티르, 니길라, 루벨리. 아, 그게 옛날 거고요. 바뀌었죠? 바뀐 걸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성경 씨, 네, 우리 바뀐 식물 5월 달 것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잠시만요. 네, 저희 5월 식물은 네, 그 저희 원래 혹시 저희 그 5월 식물 네,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박승현입니다. 네, 5월 식물이 원래는 6월 식물로 처음에 안내가 됐었던 가우라, 달리아, 백묘국,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등장한 펠라고니움 랜디 이렇게 4종이고요. 지금 현재 6월은 베로니카 아스티베, 니겔라, 로벨리아 이렇게 4종 예정입니다. 6월 달 거. 그래서 지금 5월 달 거 오늘 드리게 되는 거는 백묘국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펠라고니움 중에서 랜디라고 부르는 애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저희 드리는 게 가우라라고 하는 식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바늘꽃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 가우라 중에서도 무늬가 있는 무늬 가우라를 드릴 거예요. 잎에 무늬가 있어요. 그 가우라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식물이 달리아입니다. 달리아를 드릴 거라서 이 4종 역시도 섞어서 같이 심었을 때 손색이 없는 식물들이어서 이 4종을 가지고 가셔서 한번 키워보시고 화분에도 좋고요. 화분에 4개를 다 모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한꺼번에 심어보세요. 이렇게 4개를. 그렇게 해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심어보시고 아마 키우다 보면 성질이 좀 나올 거예요. 어떤 애는 이런 성질이 있구나, 뭐 이런 성질이 좀 나올 테니까 그거를 공부해서 한 달 후에 저희가 다시 만나서 요 공부를 지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